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플이 말이죠. 지난달 13일 날 그 소송에서 그 유리한 판결을 받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리플이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죠. 뭐 1,100원대 넘게 상승을 했었어요. 2년 반 이상을 끌었던 이제 소송 문제라면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계속해서 이제 더 크게 올라야 될 텐데 거기서 이제 그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약 한 달간을 좀 헤매고 있죠. 자, 그러면 리플이 이렇게 이제 그 한 달씩이나 조정을 보이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항소 문제 때문이죠. SEC가 이제 항소를 하면은 모든 게 이제 물거품이 된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항소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렇게 걱정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리플 조정은 말이죠. 지금 이 항소 문제 말고는 없어요. 뭐 다른 이유들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다 부질없는 얘기들이에요. 리플 조정의 원인은 그냥 항소예요. SEC의 항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SEC가 이제 항소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과 정황들과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뭐 항소 문제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요. 리플은 앞으로 이제 그동안 2년 반 동안 억누르면서 이제 오르지 못한 것들을 다 싸물어서 이제 크게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높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SEC의 항소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들과 정황들은 과연 무엇인지와 더불어 리플의 전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최근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끝까지 가보자. SEC 리플 판결 항소하겠다. 뭐 리플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얘기는 엊그제 제가 이제 강의 영상 올렸었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뭐 SEC가 뭐 항소하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다시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SEC가 이제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봤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SEC와 리플 양측의 유불리를 따져본 내용이에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자, 내용이 상당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라 제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항소심에 갔을 때 리플이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한번 보죠. 리플이 유리한 것은 뭐냐면 첫째,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SEC의 논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토레스 판결도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것은요. 모든 코인은 뭐 증권이다라는 것은 지금 SEC 게리 겐슬러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토레스 판사도 이제 이런 점들을 SEC의 이제 게리 겐슬러 그 위원장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나가는 그런 스타일을 지금 토레스 판사도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결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고요. 이제 이 두 번째를 보면 항소가 SEC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항소 법원으로 이 재판이 가더라도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SEC와 리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것은 지금 그 항소심에 이제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걸리죠. 몇 개월 걸린다고 봐야 돼요. 몇 개월 걸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내년은 또 어떤 때입니까? 내년 11월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대선이 있는 때죠. 그런데 뭐 이런 사안을 놓고 이런 부정적인 사안이죠. 이 소송 사안을 놓고 내년까지 넘어가 봐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큰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이제 표를 잃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SEC와 리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그 SEC와 리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판결이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SEC든 리플이든 둘 다 지금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타임이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SEC든 리플사든 합의하는 게 서로 제일 원만해요.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EC 입장에서는 SEC가 곧 정부죠. 바이든 대통령이 SEC 게리 겐슬러의 임명자예요. 그리고 이제 게리 겐슬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입김 아래에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뭐 이런 소송권을 두고 내년까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가려고를 하지 않죠. 대선에서 이제 크게 불리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리플 입장에서도 이제 합의를 하면 뭐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용이 들기도 하겠죠. 왜냐면 이제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리플사가 벌금을 좀 물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회사가 발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 보면 뭐 벌금 그 정도는 이제 회사 측에서도 뭐 별 큰 돈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SEC와 이제 리플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요. 만약 항소심에서 리플사가 지더라도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간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리플이 지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리플이 이번에 이제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 나와서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항소심에 다시 뒤집어져서 이제 리플이 지게 되면 가만히 있을 바보가 없죠. 당연히 이제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온다 그랬어요. 이 판결이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나오면 미국 정부에게 뭔 도움이 됩니까? 이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이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혀 실속 없는 행동을 지금 미국 정부와 SEC가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바보 같은 패를 둘 리가 없죠. 이렇게 이제 소송을 끌고 가면 결국은 말이죠. 이제 이 리플이라는 회사도 하나의 민간인인 거예요. 뭐 기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SEC와 이제 비춰보면 SEC는 정부기관, 리플은 민간인. 그러니까 유권자죠. 그러니까 리플뿐만이 아니죠. 지금 유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유권자가 이 리플에 투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죠. 이 리플 하나에 다른 모든 암호화폐에 지금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리플의 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람들을 이제 적으로 돌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대선을 치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대선이 말이죠. 이 박빙의 승부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보면 이 암호화폐를 가진 유권자의 수 만만치 않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SEC와 리플 그 소송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돼요. 빨리 매듭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리플에게 어느 정도 승리를 안겨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표를 얻죠. 행여라도 이제 리플이 이제 SEC에게 패배하는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 리플의 주가는 이제 폭락을 하게 되고 사람들 다 돈을 잃을 것인데 대선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누가 내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찍겠느냐는 얘기죠.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는데요. 자, 이런 점들을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SEC의 게리 겐슬러는 아주 지금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점들을 볼 때 뭐 이것이 이제 리플에게 이제 유리한 그런 부분이고요. SEC가 유리하다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을 한번 보죠. 자, 첫째는 토레스 판결은 증권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관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를 보호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그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 토레스 판사가 얼마 전에 판결을 했을 때 이제 그 기관에다가 판매한 것은 이제 증권이고 거래소에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된 거, 일반인들이 거래한 거 그것은 증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판매하는 것이 이제 증권법에 적용을 받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게 왜 일반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제 증권으로 묶어가지고 증권법에 이제 규제하에 두려고 하면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래하는 것이 증권이 아니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 이것은 순전히 그 SEC 쪽의 그 입장이에요. SEC가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죠. 자기들이 뭐 이겨야 되니까, 자기들의 뜻을 이제 관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SEC 그 관점이에요. 이것은요. 자, 그 둘째를 보면은 두 번째를 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마저 토레스 판결을 판례로 인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죠.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 이게 누구죠 지금? 그 테라 루나 사건 그 판결을 맡은 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도영 사건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지금 그 자기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리플을 판결한 이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자기가 그걸 판례로 인용하고 싶지 않죠. 왜냐?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테라 루나 사태로 지금 엄청난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테라폼 랩스 그러니까 권도영 씨 측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리플 도 증권이 아닌 걸로 판결이 났으니까 자기들도 뭐 증권이 아니고 뭐 이제 죄 없다 뭐 지금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소송 기각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펄쩍 뛸 일이에요. 테라 루나 사건은 지금 리플의 사안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엄청난 그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수천억 수조 원대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뭐 그런 판례를 뭐 그 토레스 판사의 판례를 인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권도영 씨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 소송을 기각하라는 뭐 그런 요구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데 그 토레스 판결을 이제 판례로 인용하겠어요? 당연히 인용 않는다고 말을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그래서 항소심 재판관들이 그러니까 SEC와 리플 항소심 재판관들도 역시 이 뉴욕 남부지방 권도영 사건 맡은 이 남부지방 판사의 그 말을 따라서 같은 법리에 따라서 토레스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이 리플과 SEC 항소심 재판관들이 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판사 이 사람도 지금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안 따르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토레스 판사의 이제 판결을 이어받아서 이제 또 이제 상소심을 진행해야 될 이 재판관들이 왜 또 이제 이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의 그런 주장과 법리를 따라서 이 토레스 판결을 뒤집어야 하느냐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 라는 법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입법기관이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의회에 지금 암호화폐에 관한 그런 이제 법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의회가 그런 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법리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율하는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하는데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것은 지금 SEC의 게리 겐슬러의 주장이에요. 근데 뭐 그것이 뭐 유일한 규칙이에요. 모든 코인은 증권이다라는 것이 지금 게리 겐슬러 너가 맞아. 너의 말대로 해야 돼. 어거서나
세상에서 지금 그것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정하지 않았어요. 최근 리플 사건에서도 이제 토레스 판사가 걔네한테 판매한 것은 지금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뭐 유일한 규칙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의회가 새로운 법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져 나오겠죠. 만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만들기 전이라고 해서 뭐 그것이 유일한 규칙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리플의 유리한 점, SEC가 유리한 점 뭐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리플의 유리한 점은 맞아요. 리플이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 그랬는데 SEC가 유리한 이런 가정들이 있죠. 자, 이런 것은 거의 맞지 않아요. 오히려 SEC가 유리하다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도 리플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리플의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그동안 이제 그 리플 하락 조정의 원인이 되었던 그 항수 문제에서 이제 리플이 유리한 상황들이 하나둘 드러남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는 살아나게 되고 조만간 리플은 뭐 다소의 상승과 하락의 변동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동안에 불안했던 조정 국면을 끝내고 바로 직전 고점이었던 이제 1100원대를 넘어서 그 위로 힘차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제 불안한 소식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